오늘은 이하은 청년 나오셔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러면 다 같이 말씀 읽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앞에 PPT 창에 띄어져 있으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낮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악밖에 모르는 자가 하나님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이 세대는 너무 악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보면 악을 선이라 외치고 선을 악이라 얘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법례 안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화가 있다고 하셨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성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만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저 역시 하나님 옳은 말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주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발표했던 그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매번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태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내가 성관계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아이를 임신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아이를 지울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이 아이로 인해서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낙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기결정권이고, 즉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자고 청소년들한테도 자기결정권을 줘야 돼요. 청소년들이 자기가 이제 스스로 성을 결정하고 그리고 또한 성적인 관계를 가져도 그렇게 제지하면 안 돼요 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중고등부들 보면 이제 유민이라는 학생이 엄청 눈도 크고 되게 이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유민이가 엄청 이쁘다고 해서 유민이는 성이 남자이지만 여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선행영재님 같은 경우에는 요리라는 걸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리도 대접해주는데 그럼 선행영재님은 과연 남자인데 요리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요리는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선행이는 여잔가? 선행쌤은 여잔가? 여성성을 많이 가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죠. 유민이는 얼굴이 예쁜 남자아이고 선행이는 요리를 좋아하는 남자일 뿐입니다. 저 역시 어깨가 넓다고 해서 이제 남자들 특징이 어깨가 넓고 상체가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다고 해서 저를 남자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저는 다만 어깨가 넓은 여자. 그리고 또 막 조신한 사람들 보면 어머 쟤는 무슨 저렇게 기집애 같은 남자애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은 남자일 뿐입니다. 그냥 단순히 조신한 남자일 뿐인 거죠.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여자분 굉장히 아름다우시죠? 이 여자분도 되게 여리여리하시죠? 얼굴도 너무 예쁘고 몸선도 너무 예쁘시죠? 저희가 아무리 다이어트하고 성형수술을 해도 절대 할 수 없는데 너무 아름다우시지 않습니까? 몸매도 장난 아니시고.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 여자분들은 트랜스젠더에서 1위, 2위, 3위를 하신 여자분들입니다. 이제 3위인 여자 요시 린다라 너무 예쁘죠? 남자인데 여자로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분이 진짜 한국의 김태희라고 불리는데 앞에 사진들이 다 이분이셨어요. 저 너무 예쁘시죠? 몸 자체도 이제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이면 다 하시는 거죠. 얼굴뿐만 아니라 내 가슴, 성기 모양까지 다 엄청 예쁘시죠? 이제 대망의 1위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태국에 군 징병제 때문에 신체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남자들 사이에 너무 예쁜 여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뉴스 기사화로도 떴던 엄청 유명한 여자인데 태국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트랜스젠더 1위입니다. 이분이 1위를 하셨고 과거에는 저 남자의 모습이었는데 수술을 함으로써
엄청 예쁜 여자가 되신 거죠. 이렇게 성적 자기결정권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난 잘게. 하지만 난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자진 않을게. 이 뜻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 잠자는 성관계인 성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이성에 관해서도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을 할게. 이 뜻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을 요구하고 우리한테 받아들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헌법 제10조에 보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해서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이 헌법을 기반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 역시 행복 추구권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헌법뿐만 아니라 헌법 제21조 1항 그리고 헌법 37조에 보면은 우리들은 자유롭게 이야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에서는 왜 동성애를 싫어해? 기독교에서는 왜 그렇게 차별해?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 형법 158조에 보면 예배 방해자라는 그 형법이 있어요.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잡아가는 것은 이 예배 방해자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학적 지식을 가진 의사들도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 동성애 역시 성적으로 병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해? 너네 나한테 차별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막 이야기를 지금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차별금지법이라고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죠?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목사님들도 예배 시간에는 더 이상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가 없고 또 이제 국회 뭐 저렇게 의사들이 모여서 자기의 의학적인 지식을 이야기해도 그것 또한 전부 다 금지가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법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끝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소수자들에 의해서 섹스, 젠더, 인터섹스에 대해서 제가 성소수자들이 설명하는 방식대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섹스, 젠더는 한국말로 성이라고 불러지는데 이게 같은 성이 아니라 섹스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남자, 여자, 그 지정받는 성별이에요. 우리 성기 모양으로 이 사람 태어났을 때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구별하는 방식이 얘는 남자 코끼리야, 얘는 여자 코끼리야. 물론 외관이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외관이 다른 동물들도 있지만 생식기 모양으로 이제 남녀를 구별을 하죠. 그리고 반대로 젠더는 이제 그 성소수자들에 의하면 내가 느끼는 성별 그리고 내가 인식되기를 원하는 성별입니다. 그래서 섹스와 젠더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되세요. 엄청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터섹스라고 한국말로는 간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인터섹스 때문에 우리는 내가 비록 여자이지만 내가 남자를 좋아하고 내가 비록 여자이지만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제3의 성을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저 인터섹스인데 염색체가 XX면 여성이죠. 근데 여성이 태어났을 때 남성 생식기를 갖고 있어요. 반대로 염색체가 XY면 남성이죠. 근데 반대로 남자의 몸인데 이 몸 안에 자궁, 여자의 생식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거봐, 태어날 때 내가 남자, 여자를 선택했어? 아니잖아. 내가 태어났고 보니까 나는 여잔데 남자 성기가 있어. 나는 태어났는데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만 가질 수 있는 자궁이 있어. 이거는 성소수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린 트랜스젠더가 가능하고 그래서 나는 동성끼리 남자끼리 사랑하는 게 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장애일 뿐이에요. 왜냐면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손가락이 5개가 아니라 6개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를 자르겠죠. 의사들이 부모님 아이가 손가락이 5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하나를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술을 하죠. 그런 것처럼 생식기가 2개인 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손가락에 장애가 있나? 아니면 생식기에 장애가 있나?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이거를 성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랜스젠더 그리고 동성애 이런 것들을 다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자만의 고민이 있는데 부모님을 직접 보면은 말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터뜨려서 부모님이 알게 되셔서 부모님이 알면 안 되는 얘기를 여기 와서 터뜨린다고? 야, 그 전에 나가라. 야, 그 전에 나가라. 괜히 뭘 우리한테 동태기를. 야, 니네 어머니, 아버지도 알면 안 되는 얘기를 왜 여기 와서 들어오기 전에 면접증 보고 들어오라니까. 아니, 아무나 다 들어오니까 애들이 막 부모님한테 얘기 못하고 여기서 터뜨리겠대잖아. 야, 우리도 인권이 있어. 야, 우리 인권도. 너 인권이 운동한다며. 우리 인권도 존중을 해야지, 네가.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인데? 들어볼게. 제가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에요.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에요. 외계인 아니냐? 안드로지는 청바지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호모 로맨스. 써보자. 호모 로맨스. 로맨스 에이섹슈얼 에이섹슈얼. A요. 에이섹슈얼. 에이섹슈얼. 안드로메다진. 안드로메다진 맞지? 안드로진. 로. 진? 네. 이거야? 이게 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같은 남자에게 정서적으로 끌리는데 호감이요. 동성에게요. 육체적으로는 아무한테도 끌리지 않고 제 내면은 남성성과 여성성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 정신은 남성한테 끌리고 네. 동성한테 끌리고 네. 육체적으로는 무성욕 네. 그리고 그러나 마음속에는 양성이 다 존재한다. 네, 사실 딱 태어났을 때 생식기를 보고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하잖아요. 그렇게 판단 안 하고 제가 직접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특별히 너는 그래서 뭘로 결정을 한 거야? 남자로 결정한 거야, 여자로 결정한 거야? 아니 얘는 이거 호모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으로 결정을 한 거야. 둘 다니까? 몰라 나도 뭔지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앞에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 성소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 상식에서는 전 남자입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이제 이 차원을 떠나서 얘는 조신한 남자야. 얘는 힘이 엄청나게 센 여자야. 이것도 떠나서 이제 생판 모르는 이제 완전 용어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성 정체성, 성 지향성, 이제 성소수자 관련 용어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 정체성은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내가 인식하는 거. 그리고 성 지향성은 이제 내 육체가 끌리는 거. 그리고 지정 성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식기 모양.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 여자의 그 상식적인 그 남자 여자인 거고. 성 정체성 이제 내가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입니다. 시스젠더. 이거는 이제 저희를 말하는 거예요. 지정 성별. 그러니까 생식기 모양과 성별 정체성이 동일한 거죠. 저희는 다 시스젠더예요. 이제 트랜스젠더는 성별 지정성을 내 생식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성지향성이 다르다 해서 트랜스젠더. 그리고 안드로진은 아까 그 남자분 얘기한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성별입니다. 하지만 비율은 좀 달라요. 그래서 같은 안드로진이라고 해도 다 달라요. 왜냐면 이 안드로진은 남자가 70% 있고 여자가 30일 수도 있고 이 안드로진은 여자가 65, 남자가 35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별 이야기를 해서 몇 %인지를 알아가야 되고 논 바이너리는 이제 그 남성과 남자, 여자 그 이분법적인 젠더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만 있는데 남자, 여자를 이분법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젠더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뉴트로이스는 같은 말인데 얘네는 다르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남자, 여자를 떠난 제3의 성. 그러니까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의학계 기사 띄워준 것처럼 트랜스젠더, 동성애는 정신질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맞는 거죠. 근데 바이젠더는 서로 두 가지의 젠더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이거 확고한 게 안드로진이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성별이잖아요. 바이젠더는 같은 뉘앙스긴 한데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나는 남자가 조금 이렇게 있고 여자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이 확실해서 남자가 100, 남자가 90%, 여자가 10%입니다. 혹은 저는 안드로진 시스젠더입니다. 안드로진 에이섹슈얼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에이젠더는 젠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느끼는 성별, 내가 인식되어지고 싶어하는 성별 그런 젠더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젠더리스도 에이젠더랑 같은 개념인데 다른 게
A젠더라는 젠더 자체가 있는데 젠더리스는 아예 젠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인 거죠. 젠더 플루이드가 진짜 얘가 제일 웃기고 이제 제일 좀 심각한 젠더 성향인데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젠더입니다. 내가 여자였어도 나는 오후 3시가 되면 난 남자가 돼. 근데 오후 7시 내가 밥 먹을 때쯤 되면 난 이게 좀 달라져. 남자, 여자가 좀 바꿔진 난 안드로진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불규칙하게 변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모를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지향 관련 용어는 이제 내가 육체적으로 이제 끌리는, 이제 우리가 아는 동성애, 이성애 이런 게 있는데 호모 로맨스라고 아까 그 남자분이 얘기하셨죠. 호모섹슈얼이라고 불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성애. 이제 정신은 내가 육체랑 상관없이 내 이제 몸 이런 거는 정신은 동성에게 사랑을 느끼고 이제 에이섹슈얼은 육체적으로는 성욕이 없어요. 근데 잘 수는 있어요. 근데 안드로진은 내면에는 이제 양성을 사랑해요. 이제 내가 내면에는 이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그냥 다 사랑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비유인데 이게 성지향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끌림을 얘기한 거고 이제 바이섹슈얼 같은 경우에는 남성, 여성 모두에게 끌립니다. 근데 한 사람한테만 끌려요. 그러니까 바람은 피지 않는 그런 성지향인가 봐요. 한 사람한테만 끌리고 폴리아모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 2사람 이상을 동시에 사랑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예영이를 사랑하고 성한이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사귈 수 있고 여기에 갑자기 제가 유나를 또 사랑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는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해주는 게 폴리아모리. 그리고 데미섹슈얼은 성적에게 누구한테도 끌리지 않아요. 하지만 좋아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말장난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육체적인 관계는 가질 수 있어요. 반무성애자는 상대에게 성적 끌림을 갖는데 그거에 대한 그 기반이 내가 잘 아는 사람한테만 성적 끌림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소개팅 나갔을 때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 눈 맞아서 호감 되네? 호감이 드네? 이러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무성애자한테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만 성적 끌림을 느끼고 나는 그 사람들하고 사귀고 결혼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이제 헤테로섹슈얼은 이제 저희 같이 이성에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이제 헤테로섹슈얼 시스젠더라고 불립니다. 우리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팬섹슈얼은 여성 또는 남성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이제 여자죠. 지나가다 길거리에 엄청 멋진 남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와, 저 남자 정말 잘생겼다. 와, 나 저 남자랑 사귀고 싶다. 저 남자랑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가 팬섹슈얼이면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와, 저 사람 정말 잘생겼다. 와, 저 사람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에요. 지칭 단어를 남자, 여자로 하지 않아요. 와, 저 여자가 아니라 와, 저 사람 정말 예쁘게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거죠. 바이로맨틱은 이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끌린대요. 이제 감정적으로만 끌리지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끌린다, 뭐 한다, 난 성욕이 없어요. 하지만 성관계는 가질 수는 있어요. 다만 성욕이 없을 뿐인 거죠. 그리고 성소수자 관련 용어인데 이제 엘라이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 우리 이 사람들 도와줍시다. 이 사람들 그렇게 차별하지 말아요. 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엘라이라고 부르고 LGBT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약자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LGBTAIQ라고도 불리는데 AIQ가 뭐냐면 무성애자, 에이섹슈얼, 성욕이 없는 거. 하지만 성관계는 가질 수 있는 간성, 인터섹스, 그리고 탐색 중인 사람들. 제3의 성도 아니고 또 남자와 여자를 떠난 이분법적인 젠더도 아닌 그런 사람들. 그리고 혹은 우리 청소년들이 아직 지정성별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지정성별이 이제 성소수자들이 쓰는 단어거든요. 태어난 대로 이 아이들은 남자라고 인식됐잖아. 남자아이한테 파란색 옷을 입히고 너 장난감 갖고 놀아. 너 총 갖고 놀아. 남자애가 무슨 미미 인형을 갖고 오너라. 무슨 곰돌이 인형을 갖고 오너라. 그러지 마.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나는 남자니까 난 남자니까 난 남자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다시 받으면 그 사람들도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여자아이한테 우리 공주님 와요. 우리 공주님 왔어?
이제 남자애한테 아 우리 왕자님 멋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공주라는 것은 여자를 지칭하는 거고 왕자라는 것은 남자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거를 개념을 주입시킬 필요 없다. 그리고 여자아이한테 분홍색, 남자아이한테 파랑색 이것도 절대 안 된다. 중성적인 색깔을 아이들이 기르게 하자. 여자애들은 대부분 보면 안 가르쳐줘도 화장하고 남자애들은 뛰어노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간혹 다른 아이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냥 화장에 관심 있고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속되게 막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보여드릴 사진들은 그 릴나스라고 제가 낙태 시간에도 아, 난 동성애자야. 댓글에 너 그러면 지옥 가. 너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아, 그래 나 지옥 갈게. 하고 지옥 가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동성애자니까 동성애자를 더 어필하고 이거를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의 뮤비를 아예 동성애와 관련되게 뮤비를 제작을 해요. 이제 우리가 나 동성애?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야. 뭐 별로 좀 징그러서 싫기는 한데 나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나랑 상관없잖아. 상관없어. 나한테만 피해만 안 주면. 이렇게 애매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동성애하면 안 돼요. 동성애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는 에이즈를 걸릴 수도 있고 동성애를 걸린 에이즈를 치료할 때 우리 국가 세금이 전부 다 낭비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때 그 동성애자들의 실태를 이제 한번 그 뮤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뮤비가 의상비 영원이라는 그 의상비 영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냥 다 벗고 나와요. 옷을 입고 나오긴 하는데 이제 다 같이 댄서들하고 춤출 때는 옷을 다 벗고 춤춥니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다 벗고 나 19주 1위 했어. 그때도 말했어. 이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게 너희 집단들 이제 쉬는 시간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갈망하던 그 존재가 나야. 이렇게 막 계속 다 벗고 춤을 춥니다. 내가 왜 도망쳐 새끼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너희 집단, 너네 쉬는 시간 끝났어. 이제 내가 짱이야. 뭐 이런 식의 가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유빈이 본이도 유튜브에 그냥 검색해서 동성애 이렇게 딱 치기만 해도 게이 가수 딱 치기만 해도 바로 뜨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게 야동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바로 찾아볼 수가 있고 이것보다 더 자극적인 것들도 많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또 신곡을 냈는데 미국은 이제 럭비니까 스포츠 이제 럭비 선수로 등장을 해요. 요즘 난 너무 외로워. 근데 저 럭비하는 저 남자가 난 계속 눈에 들어오네.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할까? 근데 서로 눈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탈의실에서 키스를 엄청 진하게 하고 옷을 서로 벗기는데 그게 생략이 될 법한데 생략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더 벗기고 더 가는 것까지 완전.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연상시키는 게 있죠. 콘돔을 뭔가 연상시키는 것 같은 이제 남자와 여자를 왠지 남자 여자가 성관계 전에 할 것 같은 거를 연상시키죠. 가사도 밤이 깊어지니까 우울해진다 그러고 이제 둘이 텐트 치고 야외에 놀러 가서 그 안에서 이제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말해줄 사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예 다 보여줘요. 사랑도 주고 몸도 섞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면 돼. 그래서 이런 관계 맺는 장면들까지도 다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꽃다발을 따단 하고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가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띵동 하고 눌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가정이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와이프, 여자가 있고 이제 그 사람 성소수자들이 얘기하는 시스젠더 헤테섹슈얼이라는 우리 같은 이상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 옆에 애기도 같이 튀어나와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술을 마시고 막 난장 부리고 깨부십니다. 이제 그러고 등장하는 장면이 결혼식 장면인데 나도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어. 가사가 계속 그거야. 나는 사랑받고 싶어. 나도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러면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 사람이 엄청 울어요. 그래서 엄청 울어서 마스카라가 번지고 막 되게 슬프게 절규하듯이 하면서 이 뮤비가 끝납니다. 이런 식의 뮤비 그리고 또 부모 반대 10대 트랜스젠더 자살 그리고 호주에서 자녀 성전환 반대한 부모 양육권도 박탈당해 이런 식의 기사들을 볼 때마다 아니 뭘 그렇게 했길래 쟤네가 자살을 하냐 좀 적당히 하지
자녀 성전환, 트랜스젠더 한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걸 내가 반대한다고 하면 양육권이 뺏긴다고? 이런 식의 이제 기사들을 막 보면서 저희들에게 하나씩, 그리고 미디어로도 이게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게 하면 이게 사회 문화를 탔을 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법규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는 동성애 결혼도 동성애 자체도 합법화도 제일 먼저 했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제3의 성을 첫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미국 여권 신청 시 성별 선택 가능이 어떤 뜻이냐면 트랜스젠더도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다만 트랜스젠더가 이제 수술을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자인데 난 남자야. 그래서 나는 성적으로 다 수술을 받아서 저 수술 받았습니다. 저 자궁 없어요. 저 남자 성기 갖고 있어요.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야지만 성별을 바꿔줬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신청할 때 그냥 그러지 않고 제가 느끼기엔 저는 남자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전 시스젠더는 저희를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뭐 호모 로맨스예요. 호모섹슈얼이에요. 뭐뭐예요. 저는 바이섹슈얼이에요. 그러면 그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4주 전에 트랜스젠더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래 너 성별 바꿔줄게 하고 재판소에서 승인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간상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러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별금지법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현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는 건강가정기준법이라는 그 개정이 있는데 기본법이라는 그 개정이 있는데 이 개정법이 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제 개정을 낸 거예요. 우리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꿀게요. 2021년 5월 6일 날에 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월에 통과하려다가 이게 연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8월 16일 날에 무조건 통과시키려다가 지금 현재 무산된 상태인데 다만 지금 잠시 대기 중인 상태인 거죠. 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건강가정기본법 자체는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더 똘똘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안인데 이제 조선가족, 이제 부모님이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그런 애기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가족,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족,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분이 없는 분, 그리고 다문화 가족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정책 기본법으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강가정기본법을 반대하려고 기런평 교수님께서 이제 삭발식도 막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앞에 나가서 이제 1인 시위를 하면서 이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족정책 기본법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조선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을 예시로 막 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미 많은 법안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법안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혼 동거인 사람들, 결혼하지 않았는데 동거인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갑자기 크게 다쳤을 때 당장 수술을 해야 돼. 병원 가서 수술 동의서 좀 받아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제가 보호자입니다. 법적 동의자세요? 근데 그럼 법적 동의자가 아니에요. 결혼을 한 사람 혹은 진짜 가족, 내 부모 밑에 있어야지 법적 보호자로서 이 사람이 법적 보호자이니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도 이 사람이 동의했으니까 저희 수술 들어갑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비혼 동거를 근데 이제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동거도 인정을 하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정을 가족으로 바꾸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정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오늘 김다솔 형제님 결혼하신 것처럼 그런 둘이 결혼해서 아기가 나면 이건 가정이에요. 가족이기도 한데 가족의 의미를 엄청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가정이란 단어는 아예 없애버리고. 그래서 비혼 동거도 가족이야. 동성애도 가족이야. 법적 보호자라 대줘야 돼. 얘네 진짜 죽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법적 보호자 필요해. 너 한 사람 생명을 그렇게 날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많은 나라들에서 바로 동성결혼 합법하겠습니다 라고 간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법안들이 있었다면 시민결합제도, 시민동반자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된 후, 이 법안이 조금 시행된 후에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기본법은 시민동반제법이랑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동성 결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플로로이드, 그 제가 기사가 있었는데, 이제 화장실에 내가 들어가도, 나는 지금 여자지만 난 남자 화장실 좀 들어가야겠다. 지금 난 남자 성이니까. 이제 내가 남자지만, 난 지금 여잔데? 안 되겠다. 여자 화장실 들어가야겠어.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뭐 보고 뭐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 거죠. 왜냐면 이게 차별금지법의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까지는 이 법안이 통과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제지는 저희한테까지는 아직은 없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 이런 가족정책 기본법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무시합니다. 우리 진짜 가족인데 이 사람들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면서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법안들에 대해서 막으려고 동성결혼 법적 가정 인정 여부 반대합니다. 더 많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이런 게 더 많고 이런 것들도 다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다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성적 자기결정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저 하나님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남자로 태어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정해주신 거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는 그 법도, 그 규례, 자유가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거짓된 자유인 거죠. 이대로 가면 이제 말세에는 동성애를 한다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망했듯이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이게 더 극심화되겠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또 기도도 하고 더 많이 공부해서 동성애를 싫어하는 거지 난 동성애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라는 말장단에 맞춰서 저희 역시도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우리 성별을 성기 모양을 통해서만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정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 지정한 거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건데 그 지정을 누가 왜 쥐가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 되게 많아요. 여자로 태어날지 남자로 태어날지 장애인으로 태어날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부모를 우리가 선별할 수 있나요? 나라는요. 정말 억울하면 억울할 일들이 너무 많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 겸손해질 수 있는데 자기보다 괜찮은 사람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성부터 시작해서 뭐 부자, 뭐 예쁜 거, 똑똑한 거 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건들지 않은 선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와 엄마, 아빠에게서 난 그 DNA를 가지고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셨어요. 그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지 아실 겁니다. 자유의지가 만약 없이 하나님께서 좋게만 하신다면 다 똑같은 사람일 거예요. 다 김태일 겁니다. 다 로봇일 거예요. 다 말 잘 듣고.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자유법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 다 살고 나서 천국에 가서 물어봅시다. 자, 여기 무슨 로맨스, 무슨 섹슈얼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 아까 뭐랬죠? 폴리아모리?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거, 뭐라 그래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바람핀다. 근데 나는 폴리아모리야. 난 어제부터 폴리아모리여서 난 두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근데 내가 세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름을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아. 이래야겠습니까? 지금 원래 성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양성입니다. 근데 성평등으로 바뀌고 있어요. 양성평등에서 그게 뭐냐? 58가지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섹슈얼. 예?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요.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자기 해주시고 이러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다 음란으로 흐릅니다. 우리 정말 이래야겠습니까?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벌써 음란물 취해서 여러분 해롱해롱 거립니다. 정말 여기서 헤어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로부터 로마인들, 그 근육 빵빵인 로마 아저씨들 있지, 활 잘 쏘고 막 칼 휘두르고 영화에서 나오는, 그리고 또 사무라이, 일본 이런 사람들 보면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지금 좀 날린 것 같아요. 잘 사니까. 근데 그전에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좀 안 그랬는데
일본이나 로마이나 이런 이집트나 그런 신화들 보세요. 모두가 다 전장의 장군들에게는 싱싱하고 팔딱팔딱 뛰는 미소년 같은 아이를 집어넣어줬습니다. 방에. 그들과 사귀고 그들과 함께 성관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피자 게이트 사건으로 막 연루되고 그러죠. 조대 포스타 이런 사람들 막 피 빨아먹고 애기들 풀장에 풀어놓고 막 관계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유민이 같은 애들 살아남을 수가 없죠. 무조건 싹 씻겨가지고 예쁜 옷 입혀가지고 머리에 꽃 하나 꽂고서 사무라이 방에 집어넣는 겁니다. 힘있고 근육 빵빵의 지위가 있는 자들은 그렇게 젊은 미소년과 놀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명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동성애를 별로 싫어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 사람은요 정말 예쁜 미소년을 집어넣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너 니네 가족이 다 잘생기고 멋있나 본데 누나 있어?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했던. 이것이 이야기로 역사로 들려지는 거 보면 그때 얼마나 문화가 퇴폐적이었는지 이게 다 이런 거예요. 힘의 원리에 따라서. 인간들은 그렇게 죄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학생인권조례법이라든지 동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시도가 되고 통과되고 어느 지역은 다시 무산되고 막 이럽니다. 우리 모두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어를 잘 쓰고 그리고 흥분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보면 지금은 너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자아가 발동되고 자아를 붙이기는 시대인 것 같아.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물론입니다. 낙태 받을 수 있는 낙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니요. 나의 인권이면 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내가 하고 싶은 거 누가 말려 하나님이라도 못 말려 내가 지옥 가면 되지 뭐 라고 결국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버지 사람까지 내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물질로 보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정신 잘 지키고 그 음란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빠져 허우적대고 저것을 당연시 여기는 모든 미디어나 모든 문물에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